강문호는 조용히 차 문을 열고 시장 입구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는 늘 정장을 입던 모습과 달리 평범한 재킷과 모자를 눌러 쓴 차림이어서 스스로도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쪽에서는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묵직하게 퍼지고 갓 지은 음식 냄새가 골목을 따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문호는 주변을 살피며 사람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이려 했지만 발걸음이 굳은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생 대기업 회장으로 살며 이런 시장 풍경을 가까이서 본 적이 거의 없던 그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사람처럼 눈동자에 낯설음을 가득 담고 있었죠. 생선 싱싱해요. 오늘 잡아왔어요. 건너편 가게 주인이 외치자 문호는 놀라 눈을 깜빡이며 몸을 조금 움찔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본 옆 가게 아주머니는 잠시 그를 흘끗 보며 관광객이라 생각한 듯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문호는 모자를 고쳐 쓰고 더 깊숙한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빛 아래 펼쳐진 가판은 다채로운 색을 뽐내고 있었고 그는 익숙하지 않은 활기를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오래된 간판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춘석이네 국밥. 붉은 글씨는 오래되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듯 가게 앞은 북적이고 있었어요. 문호는 간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을 굴렸습니다. 아들 도윤과 결혼할 여자 세연의 집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곳까지 오게 된 자신이 조금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게 앞을 맴돌다가 잠시 숨을 고르며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손님 몇 명은 자리도 잡기 전에 젓가락을 챙기며 서둘러 앉고 있었어요. 문호는 서민 음식점의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된 듯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게 앞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혼자 드세요? 라고 묻자 그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호가 자리로 향하자 주방에서는 큰 냄비에서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힘있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행동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문호는 이 모든 풍경이 어색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곳에서 예비 사돈을 직접 본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고민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발을 들였고 곧 이 자리에서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묘한 긴장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본격적으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보고 들을 일 없던 서민들의 일상 속에서 그는 낯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평범한 국밥집에서 시작된 그의 작은 모험이 예상하지 못한 큰 만남으로 이어질 것임을 이 순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분주했고 그 속에서 박춘석은 익숙한 동작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자를 힘있게 휘저으며 육수를 떠올리고 새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문호가 눈에 들어오자 그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단골들은 시끄럽게 주문을 외치거나 농담을 던지며 앉곤 했지만 문호는 말없이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낯선 모습에 춘석은 마음속으로 조심스러운 경계를 세웠습니다. 문호는 메뉴판을 들었지만 한참 동안 넘기기만 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은 음식점에서 선택을 오래 하는 사람은 드문 탓에 주변 손님 몇 명은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힐끔거렸습니다. 네, 국밥 하나로 부탁합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주문을 내뱉자
춘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디서 본 것도 같고 뭘 노리는 사람인가 하는 경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자 문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값싼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어색했고 주변 상인 2명은 그 모습을 보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문호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젓가락을 쥐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뜨겁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바로 옆 테이블의 단골 노신사는 흘끗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관광객인가 봐. 그 말을 들은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문호를 살폈고 누군가는 그가 가게 내부를 둘러보는 시선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문호는 의도치 않은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된 표정은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춘석은 손님 접대를 하다가도 틈틈이 문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경계심을 키워갔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던 문호의 시선이 잠시 주방 쪽으로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춘석은 그가 가게 구조를 살피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 오해는 재빠르게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요즘 가게들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의 속마음에는 불신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문호는 아무 의도도 없이 주변을 살핀 것이었지만 이 작은 오해가 앞으로 더 큰 파동을 만들 전조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문호와 춘석의 첫 만남은 그렇게 어설프고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오해는 곧 시장 전체로 번질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예상보다 훨씬 깊게 얽혀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호가 떠난 뒤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단골 상인 둘이 문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춘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상인은 문호가 계산대 주변을 유심히 살피더라고 말하며 괜한 의미를 더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빠르게 옆가게 떡집 주인에게 전해졌고 시장 골목을 가르며 작은 소문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상한 사람 왔다더라라는 말이 장터의 공기 속에 스며들며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호는 다시 변장을 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날보다 차분한 표정으로 골목을 걸었지만 이미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한 차례 돌고 난 뒤였습니다. 문호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춘석은 즉시 그를 알아보고 눈빛을 곤두세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제 그 수상한 사람이 또 왔다는 경계가 빠르게 자리 잡았어요. 문호는 긴장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가게 안 분위기가 전날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금세 감지했습니다. 문호가 조용히 자리에 앉자 바로 옆에 단골 아주머니 2명이 그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선은 계속 문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마저 손을 멈추고 문호를 짧게 바라본 뒤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문호는 이런 반응의 이유를 알지 못해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시선이 모여드는 듯한 느낌에 그는 어깨를 살짝 움츠렸습니다. 가게 밖에서도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떡집 사장은 뒷짐을 지고 국밥집 창문 쪽을 바라보며 또 왔네. 그 사람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옆에서는 생선가게 주인이 자기도 봤다며 어제부터 행동이 수상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시 몇몇 상인들에게 전달되며 더욱 과장된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부 상인은 그가 가게를 사들이려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며 별의별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문호는 자신을 향한 긴장된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며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문호의 눈치를 살피는 상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죠. 그는 무슨 일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묘한 불길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오해가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며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문호가 국밥집에서 나와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고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상인들이 다급히 달려가 노인을 부축하려 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잠시 고민하듯 멈춰섰다가 곧 급히 발걸음을 옮겨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갔습니다. 그는 평소 비서진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법을 익힌 덕분에 침착하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노인의 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그는 즉시 상인들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상인들은 명령조의 말투에 순간 멈칫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곧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상체를 안정적으로 받쳐들며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가까이 모여든 사람들은 그의 능숙한 행동에 놀란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조치를 하는 사이 문호가 고쳐 쓰고 있던 모자가 어느 순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자를 주우려던 상인의 손이 술렁이며 멈췄고 그의 시선이 곧 문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잠시 얼어붙은 듯 문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옆 사람의 팔을 잡아당겨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순식간에 몇몇 사람들의 눈이 커지며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그 속삭임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 TV에서 본 그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노인보다 문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켜들고 사진을 비교하듯 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문호는 자신이 점점 둘러싸이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소라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해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들키고 싶지 않던 정체가 드러난 것에 대한 긴장감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은 서로의 어깨를 건드리며 맞다, 그 회장님이네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은 더 큰 웅성거림을 일으켰습니다. 문호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순간 시장 한편에서 또 다른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춘석이 굳어버린 표정으로 문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어제부터 이어진 오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호는 잠시 그와 눈이 마주친 뒤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달은 듯 조용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정적은 오히려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을 느끼며 한 걸음 물러선 채 주변을 지켜보았습니다. 춘석의 마음에는 왜 정체를 숨기고 내 가게에 왔던 건가 하는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두 남자를 다시 마주하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공기마저 멈춘 듯한 이 순간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더 숨길 수 없이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시장을 빠져나가자 남겨진 상인들의 시선은 모두 문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불안한 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어 뉴스 속 그의 얼굴과 문호의 얼굴을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재벌 회장이 맞다는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고 웅성거림은 소란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문호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자신을 둘러싼 시선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상인은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다가와 몸을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괜한 오해를 퍼뜨렸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상인은 전날 그를 수상한 사람이라고 떠들었던 기억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어내며 문호 주변을 빼곡히 둘러싸기 시작했고 가게 앞의 길은 어느새 좁아졌습니다. 문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팔을 살짝 들어 보이며 조심히 물러나려 했지만 움직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앞에 서 있던 춘석이 사람들을 지나치게 밀치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혼란과 충격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문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였지만 상황은 이미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상인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느끼고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춘석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문호의 팔을 살짝 잡아 조용히 뒷골목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뒤에서는 여전히 상인들이 속삭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자신을 따라오는 춘석의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비로소 소란이 멀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한적한 뒷공간에 도착하자 춘석은 문호와 마주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동시에 깊은 궁금증도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문호는 잠시 시선을 떨어뜨린 채 숨을 고르며 적절한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먼저 전해진 것은 그의 표정에 드러난 진심 어린 불편함과 고민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적은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었고 오해와 궁금증이 가득한 이 순간은 앞으로의 진실을 이끌 결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둘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며 한 템포 늦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제 두 남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화를 나눠야 했고 그 대화가 앞으로의 관계를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마주 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춘석은 두 손을 허리에 걸친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호는 모자를 다시 고쳐 쓰려다 멈추고 조용히 손을 내려놓으며 상황을 정리할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가빠져 있었고 긴장감은 얼굴과 어깨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는 먼지 섞인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문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춘석의 시선이 그에게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 말투는 회사에서 지시를 내릴 때의 단호함과는 달리 한 사람으로서 내뱉는 수줍은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문호는 아들 도윤의 결혼 문제 때문에 정체를 숨기고 찾아온 것이라고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위치 때문에 주변에 불필요한 시선이 생길까 두려워 조용히 확인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어요. 춘석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있던 선이 풀리는 듯 했지만 쉽게 마음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딸 세연의 행복을 위해선 상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체를 숨긴 채 2번이나 찾아온 문호의 행동은 여전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냐는 마음이 목을 때까지 차오르는 듯 했지만 감정 대신 조용한 침묵으로 그것을 눌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문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그의 속뜻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문호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미래가 불안했고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의 가정환경을 직접 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에는 계산도 체면도 없는 단순한 부성애만이 담겨 있었어요. 춘석은 그 말 속에서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을 발견했고 조금씩 가슴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2사람이었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같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한쪽에 놓인 낡은 박스가 바람에 쓱 밀려나며 2사람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듯 움직였습니다. 춘석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생각을 정리하더니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 더 이상 날 선 감정이 아닌 이해하려는 의지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호 역시 굳게 쥐었던 손을 풀며 작은 안도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2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고 오해 대신 대화가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에는 2 남자의 숨소리만 잔잔하게 남아 있었고 그 속에서 서로의 진심이 조금씩 닿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2 집안의 갈등이 풀리는 출발점이 되었고 시장 한복판의 소란이 머리 위에서 멀어지는 듯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변화의 흐름을 예감하듯 2사람은 서로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함께 놓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2사람의 어깨를 스치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대화가 이제야 시작된다는 것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2사람이 다시 골목을 걸어 나와 시장으로 들어섰을 때 상인들은 이미 2사람을 기다리듯 모여 있었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어색한 기류는 여전히 골목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시장 사람들을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상인들에게는 조심스러운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분위기를 읽는 듯 조용해졌어요. 다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문호가 짧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시장의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회장으로서의 권위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조금씩 표정을 풀어갔고 떡집 사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하다는 듯 눈을 피했습니다. 곁에 있던 생선가게 주인은 전날 소문을 낸 것이 떠올랐는지 얼굴을 붉히며 서성였습니다. 춘석은 문호 옆에서 사람들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 오해가 풀린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고 주변 상인들도 그 눈빛에서 안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시장 사람들에게 짧게 말을 건넸고
상인들은 일제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불편했던 소문과 경계심은 조금씩 자리를 잃고 시장의 평범한 공기가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떡집 사장이 문호에게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시장이 요즘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시장 전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상인들 사이에 잔잔한 감탄이 퍼졌고 몇몇은 긴장 어린 표정에서 벗어나 환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은 문호의 어깨를 바라보며 혹시 지나친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문호는 상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전에 보였던 경직된 이미지와 달리 훨씬 따뜻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춘석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호에 대한 마음속 무게가 어느새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방금 전까지 존재하던 거리감 대신 묘한 동료애 같은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흘러나온 이 화해의 분위기는 점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도윤과 세연이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퍼진 소식을 듣고 놀란 마음으로 찾아온 듯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오자 문호는 조용히 허리를 펴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은 아버지 춘석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과 안도 사이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이 한자리에 모이자 시장은 다시 한 차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문호와 춘석 사이에 달라진 분위기를 확인하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연도 두 남자의 온화해진 얼굴을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춘석은 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였고 세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문호는 두 젊은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늘 벌어진 모든 오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작은 힘처럼 느껴졌어요. 시장 안에 흐르던 긴 공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평범한 하루의 소리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가게로 돌아가며 서로 가벼운 농담을 건넸고 손님들도 흐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호와 춘석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세연과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나누었고 시장의 공기는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정리와 새롭게 열릴 에필로그뿐이었고 시장의 하루는 다시 평온한 흐름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입구에는 새로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춘석인의 국밥 강문호 그룹 지원이라는 문구는 상인들의 시선을 끌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잔잔한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바닥을 비추며 평소보다 더 환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상인들은 문을 열며 서로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춘석은 가게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 정돈된 간판과 닦아낸 창문은 그의 마음에도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커다란 국솥이 다시 한번 힘차게 끓고 있었습니다. 국물의 고소한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자 지나가던 손님들이 가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춘석은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보며 농도와 색을 꼼꼼히 확인했고 나무 뚜껑을 닫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고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이 잊힌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걸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호는 변장 없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조용히 가게 안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편안했고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 앞쪽에서 춘석을 발견하자 미소를 띠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춘석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반가움이 담긴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낯선 손님과 경계하는 사장의 관계가 아닌 사돈으로서의 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국밥은 준비돼 있습니다. 춘석은 국그릇을 가져오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고 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호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자 고소한 국물 향이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게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 음식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걸 느끼는 듯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춘석도 조용히 문호의 표정을 확인하며 마음속에서 작은 안도와 만족을 느꼈어요. 잠시 후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도윤과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환한 얼굴로 아버지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세연은 아버지 춘석 옆에 서서 준비된 반찬을 돕기 시작했고 도윤은 문호 옆에 앉아 조용히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가족 네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이 순간 두 집안의 관계는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지나가던 상인들이 유리창으로 보이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진짜 잘 되겠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저 국밥집 더 유명해지겠다고 농담 섞인 말을 했습니다. 시장 전체에는 이전과는 다른 활기와 기대가 가득 퍼져 있었어요. 문호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시장 밖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거부감도 불편함도 없었고 오히려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석은 국밥집 안에 흐르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바라보며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사돈 간의 평화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더 큰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퍼지는 따뜻한 김은 네 사람의 식탁 위로 잔잔하게 번졌고 조용한 웃음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첫 장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하고 다정한 풍경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한 단계 마무리를 맞이하며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